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3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이죠? 네, 네, 행복한 주말입니다. 그래도 왠지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네,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주말을 기다렸던 그런 거. 그다음에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 페이지 81입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요. 네, 복권 당첨되는 거, 복권을 사시는 분들 돈벼락이 떨어지길 바라는 심리, 그쵸? 네. 물론 어느 누가 1등에 당첨되고 싶지 않겠는가. 부자들도 가끔은 재미삼아 복권을 산다. 하지만 우선 그들은 그런 종이 조각에 한 달 수입의 절반을 쏟아붓지 않으며, 둘째, 그들은 로또 당첨을 부자가 되는 최우선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도 심심풀이 가끔씩 사는가 봐요, 부자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다 목숨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의존하죠. 이게, 당첨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안 됐을 거예요. 그쵸? 예. 아, 그래서 당신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복권 당첨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나다. 당신이다. 나다. 그거예요. 누구? 나의 성공은 내가. 그죠?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사람도, 하루하루 돈에 안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건 간에 그 사람은 어차피 누구다? 당신, 나다. 이런 거야. 내가 모든 것들은 다, 그쵸? 만들어낸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내 인생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처럼 군다는 것은 뭐예요? 탓하는 거. 너 때문이야. 남편 너 때문이야. 아유, 얘네들이 내가 엄마 말을 진작 들었어야지 안 들어가지고 이랬어. 어쨌어. 그 비난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를. 인제서 알잖아요. 다 키워놓고. 왜 이렇게 안 하니? 저렇게 안 하니? 하고 말이야.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그냥. 그래서 다시 키울 수만 있으면 그냥 쏙 집어넣어서 다시 키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이고, 다시 키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키우질 못하니까, 아이고, 우리 또보기 하면서 있잖아요. 손주 쳐다보고 있어, 손주. 손주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손주는 정말 이제 키우는 거죠. 이제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은 잘 키우도록 옆에서 이제 키우는 방법을 배우니까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저도 뭔가 서운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열심히 얘기해 주시다가 뭐 네가 찾아봐 하는 것 같이 얘기해 주는 것도 서운하고 막 이런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하니까 더 큰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려고 생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 서운하다, 억울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맑게 순수하게 고요하게 그냥 있거든요. 무한대에 그냥 믿음만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지 하는데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내가 잘 나가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자꾸 주의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 주의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부자도 만들어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안 좋은 생각으로 주의를 끌고 가면서 그쪽으로 막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서,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잘 나가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해야지, 생각을 안 해야지 하고, 그냥 어제는 막 즐겁게 그냥 혼자서 있잖아요. 막 그냥 혼자 장난치고, 뭐 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도 주의도 저는 저 혼자 안 보는 표정이 별로 안 바뀌어갖고,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만 막 열심히 바꾸고 있었는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냥 별로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냥 아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야. 예, 캡처를 다 해놔 가지고 이상 그냥 막 바꾸면서 혼자 그냥 막 노는 거예요. 즐겁게 혼자서 놀아 주위가 딴 데로 혼자서 즐겁게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뭐 예쁜 거보다는 저는 재밌는 거, 그냥 웃긴 거, 막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하여튼 이모티콘을 바꿔가면서 노는 시간도 갖고 그래 봤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이렇게, 그래. 뭐 그게 굳이 그게 심각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쓸데없이 그랬었구나. 아, 그랬구나. 네. 헬리오 저기 송파구의 김민지 님도 캡처를 하고 '아 그랬구나. 난 몰랐네요. 난 반응들이 없으셔.' 표정이 그냥 뭐 집중하시고 계셔 가지고 저는 몰래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놀았습니다. 근데 좀 네 그니까 부천의 김민지 님도 캡처하고 네 그러셨군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그쵸? 그래서 어쨌든 뭔가 탓하려고 하는 거, 누구 핑계 대는 거,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 자체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니까 인제 톱들이 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밤새 인제. 그런데 어떤 분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기 싫은가 봐요. 어릴 때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는데 그 복수심 때문에 '내가 언젠간 죽어버릴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런 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미워 죽겠어. 내가 해 달라는 거 안 해 줬어.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복수심이 생길 때 내가 칵 죽어버리면 엄마가 슬퍼서 나를 생각하면서 슬퍼서 울겠지 하면서 막 그런 상상하고 막 혼자 질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랬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뭔가를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죽어서 없어져야지.' 하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안 하셨나요? 저만 했나요? 저만 했었나요?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인제 그런 게 깔려 있는지 더 성공하기 싫어하는 거 막 그런 느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공부하신 분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 다 성공은 뭐예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감정 어떤 느낌 내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내가 제어를 하고 스탑을 하고 인정하고 스탑하고 바꿔야 하고 이런 것들 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 때 '아 내가 회피하고 있구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모든 것들은 제가 만들었답니다. 내가 했답니다. 모든 것들이 제가 했다 합니다. 그쵸? 근데 또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건 내가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중간에 회피하고 싶으면 '아니야. 그래.' 하고 생각이 막 딴 데로 또 가는 거야. 또 끄집고 오는 거예요. 제가 멀리 가면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계속 내 생각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일어나는 건 내 책임이라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도 달라질 거고. 그쵸? 그래서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뭐예요? '나는 불쌍해.' 이다. '나는 불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막 불쌍한 거에서 내가 연민으로 막 있죠. 불쌍해. 그래서 막 울고 슬프고 막 비련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막 슬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인제 슬픔으로 싹 75로 떨어지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이게 근데 이제 막 슬프다가도요. 의식 지도를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지도를 막 외우다가도 슬프다가도 이게 슬픔이 75 인데 그러면 딱 스탑이 좀 돼요. 그게 있잖아. 내가 나를 각성 이 75로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딱 스탑이 돼. 근데 그걸 각성 안 하면 계속 슬픈 거죠. 그래서 의식 지도를 외워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두려워하나 슬퍼하나 용기를 내고 있나 자존심 상해하나 이걸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거. 그쵸? 그럼 스탑이 된다는 거죠, 각성하게 돼서. 네. 그래서 왜 그랬는가도 인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불쌍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불쌍해진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뭐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거죠. 동정을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제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였다니까요. 고장난 한 번 울잖아요. 야 이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게 그래도 스탑이 되더라고요. 스탑이 됐는데 전혀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때는 뭐 때문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얀 얼마나 한 시간은 넘게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부산에서 왜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또 빵 터졌다가 다시 인제 이게 또 조절이 또 되다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한 번 울면은요 조절이 안 돼 가지고 고장난 수도꼭지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때는 막 내가 너무 불쌍해서 막 그냥 막 연민에 빠져서 슬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눈물은 나올 때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끌어당김의 원칙이 '나는 불쌍하다.'야. 그쵸? '나는 불쌍하다.' 그래서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불쌍한 사람으로. 부자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이 연민을 끌어당기면서 주의를 끌고 온다라는 거. 울면서 끌고 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도 스탑하면서 너무 웃겨요. 발표하면서 '어 눈물이 왜 나지? 나 이렇게 안 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각성하면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귀엽잖아요 근데. 각성하고 내가 나를 보고 예전에는 나를 몰랐는데 보면서 인제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다들.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해자라는 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가해자나 피해자도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런 거예요. 역할. 역할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없다. 피해자는 없는데 내가 너는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때렸어. 그러면 맞은 사람 느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도 없이 역할을 바꿔서 맞았을 때 느낌을 모르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부증이 막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저희 남편하고 거꾸로 역할이 제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몰라요. 내가 여자였었기 때문에 전에 계속 여자였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역할도 다 다르대요. 내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역할을 바꿔서 한다는 거죠. 근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때렸으면 요번에는 맞는 역할을 또 하면서 맞는 사람의 느낌을 갖고 '아 그때 이랬었겠구나. 그래서 나는 때리는 것도 맞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이라는 거지 피해자, 가해자가 없다. 역할이다. 역할이랍니다.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고 그냥 혼자 느낄 뿐이다. 그쵸? 혼자 느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얻어낼 것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서 피해자처럼 구는 것이다.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라는 거. 얻어지는 게 뭐예요? 얻어지는 거. 내가 있어요. 진짜 내가 있어요. 사람 육자에 사람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내 안에 사랑이 가장 그냥 사랑인 의식인 자체인 내가 있고 의식인 내가 있고 요게 보이는 나는 뭐예요? 가짜 내가 있거든요. 가짜 나는 나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망가뜨리려고 해서 자꾸 연민을 자아내고 주의를 끌고 오고 내가 의식 자체고 무한대라는 걸 알면 사랑을 갈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여기 보이는 나는 뭐예요? 사랑이 없다, 결핍이다. 그래서 사랑을 찾고 있죠. 갈구해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고 내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망가뜨린다는 거죠. 나를. 내가 왜 결핍에 있기 때문에 결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를 끌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얻어지는 거라는 거. 그쵸? 네. 그래서 피해자처럼 구는 거.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들이 드러내는 특징 세 가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 나는 피해자인 척하는가? 그냥 사랑이 많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가? 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중에서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이런 사고방식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어쩌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양반이세요. 그쵸? 이분. 책 쓰시면서. 그래서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란다. 주의 깊게 듣는데 당신이 아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에 근데 있잖아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 저거 누구던데 하잖아요. 그거 내 거예요. 저거 누가 그러던데 다 내 겁니다. 내 안에 없으면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가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네.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비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비난. 지금도 아직 비난에서 다 벗어난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내가 더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작년 초반인가요? 이렇게 내가 비난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비난을 조금 하면서 아니다 하면서 막 이제 약간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희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도 넘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편도 아이도 제가 왜 이래 이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래도 비난하는 거. 비난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 왜 이러니 있잖아요. 너 왜 이러니 왜 이래요? 내가 하는 거는 똑바로 맞는데 너는 이거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잖아. 비난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쵸?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비난하는 게임에 능숙하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타인들에 대한 게 비난하는 게임에 능숙하다는 거야. 부자가 못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게 되도록 많은 사람과 되도록 많은 환경에 손가락질을 한다. 항상 피해자들은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해가 아니라요. 사행심이 없으면 사기꾼이 안 붙어요. 내 마음이 진짜 깨끗하게 맑다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라든지 사랑의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안 들어오고 자꾸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환경, 지금 상황들 모든 것들에 대한 핑계를 대고 비난을 하는 거죠.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쵸? 많은 것 같아. 나는 아니야. 근데 저 상황이 저렇게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끔씩 제 요번에도 너무 웃기죠.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기분 안 좋은 걸 얘기를 해 줄까? 기분 좋게 얘기해 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기분 안 상하게 얘기해 줄까? 아니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걸 얘기를 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적당한 그래, 그래,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직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제가 저를 제일 어떤 누구보다 제가 저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신다면은 아마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그 무의식에 습관적으로 하는 모르고 있는 나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솔직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왜 모르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무의식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라고 해서 여쭤보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그걸 알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잡으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죠. 내가 나를 몰라요. 사실 안다고 생각 전혀 모르세요.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죠. 습관이라는 건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습관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행복해지는 좋은 습관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부정적인 걸 바로잡으려고 그게 딱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어떻게 기분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뭐 솔직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질문하신 분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받아들일 때까지 있으면 안 좋은 부정적인 행동 패턴들을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언지를 미리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안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직도 걸려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3년 전의 얘기 몇 년 전의 얘기도 안 좋 그거를 본인의 무의식에서 하고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행동은 안 하는데 기분 나빠 있어요. 꽁에 있어요. 그런 꽁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인다면 속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새로 보고 있어요. '아 이게 해맑구나 굉장히.' 해맑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예.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인제 새롭게 인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발전도 없고 꽁에 있어요. 꽁에 있어요. 그 내가 발전이 없다는 거죠. 기분 나쁘면 다시 여쭤보면 돼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여쭤보면 되는데 질문도 안 하고 꽁 하고 있으면 꽁한 건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을 했는데 기분 나쁘면 또 얘기를 하셔야 이게 풀려요. 내게 풀려요, 내게. 그래서 별의별 질문 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더 빨라요, 에너지에서 풀려나가는 게.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는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일 수 있다. 찾았구나. 네. 받아들이면 찾아지죠.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쵸. 네.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라는 거죠. 그냥 나는 피해자인 척 해야 되니까. 왜 어릴 때 신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안 좋은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운 나쁘게 그 주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겁지 않은 일이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손쉬운 관역이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경제를 탓한다. 경제 탓하죠? 정부를 탓한다. 주식시장을 탓한다. 증권사 직원을 탓한다. 직원들을 탓한다. 상사를 탓한다. 경영진을 탓한다. 상층과 하층을 탓한다. 고객지원센터를 탓한다. 배송부서를 탓한다. 동업자를 탓한다. 배우자를 원망한다. 원망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다가 공부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그래. 참 어제는 이사하고 나서 어제는 또 정리를 또 얼마나 많이 해 놨는지.' 요새는 그냥 옛날 같으면 '어이구 저것도 안 해 놨나? 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아마 공부했으면. 해 놔도 욕 태배기로 했을 거예요 속으로. 해 놔도 욕 얻어먹고 안 해도 욕 얻어먹고 욕만 계속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근데 지금은 '아 그래 아이고야 이만큼 해 놨네. 너무 고맙네.' 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바뀐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배우자를 원망한다. 신을 원망한다. 신을. 그쵸? 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부모를 원망한다. 찔린다. 그쵸?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있잖아요. 정말 처음에 정말 잘했어요. 그냥 하염없이 '아 그래 잘해야지.'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의부증 때문에 막 제가 정신병자 같이 막 그랬을 때 저희 시어머니한테 탁 전화를 했더니 당신 아들 편을 드는데 그때부터
똑같구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안 좋아했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래. 그치. 가제는 또 개 편이라더만. 어 그래 뭐 자기 새끼 뭐 편들겠지.' 하고 이제 막 이러면서 제가 그 그때부터 싫어했죠, 시어머니를. 음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쪼금 있어요. 그 작년에 한 2 월인가 그때 인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90 넘어서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가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고기 같은 것들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탄수화물도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죠. 예, 탄수화물 쪽으로 이제 더 드시는 거죠. 예. 고기는 안 드셔도 고기나 탄수화물이나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는 혈전 증상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인제 2 월에 오셨을 때는 치매기도 살짝 있었는지도 인제 그때 더 알았고 그냥 약간 있으신 정도만 있었지 워낙 똑똑하세요. 인제 공부는 안 하셔도 굉장히 똑똑하신 게 있어 갖고 이제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똑똑도 하시고 막 이래서 치매도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2 월에 오셨는데 치매가 쪼끔 더 있으신 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집에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5일 동안 있으시는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또 부산에 갔다 치료한다고 갔다가 이틀 있다 금방 또 오는 거예요. 또 5 일이라는 거예요.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30 년을 살면서 5일 있다 이틀 있다 또 5일 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같이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었거든요.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에너지를 보냈더니만 가 버리더라고요 부산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 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6 개월 동안 인제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뭐 그래도 뭐 '아이고 뭐 당신 아들이고 뭐 당신 뭐 어머니니까.' 하는 어떤 별로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7 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6월 달에 쓰러지시고 뇌졸중이 있어 가지고 한 3주 정도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상태 보니까 이제 몸을 막 팽창이 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몸을 쓸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야 돌아가시고 나서 야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으면 좀 더 잘해 드리고 그때 그냥 계시라 할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살짝 있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에너지장애 그냥 죄송합니다는 예 그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아 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 저는 항상 있잖아요. 엄마 옆에 동생이 있는 걸 보고 놀라 가지고요. 항상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엄마 옆에 동생이 있듯이 남편 옆에 누가 있잖아요. 여자만 있으면 놀래 가지고 기절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놀랐던 것들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잘못 해석한 것으로 옆에 여자가 자주 있어야 되는 그 남편을 또 만나게 되고 이것들 내가 다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그래 내 편 안 들어 줬어.' 하면서 시어머니도 제가 미워했었던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쵸. 내 편 안 들어 준다고 원망하는 거.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선택했는 건데. 그쵸. 그래서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이다. 그들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나 빼고 다 문제야. 나 빼고 다 이상해. 나 빼고 다 이상하고 쟤네들이 이해도 못하고 막 다 그래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2010 년도 막 그냥 아니 왜 성공하겠다더니 왜 말을 안 들어? 성공하겠다더니 왜 한다더니 왜 늦게 나와?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며. 근데 왜 교육을 안 들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투성이었거든. 그것 자체가 비난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거를 인제 많이 이해가 되면서 지금도 계속 아직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해를 하는데 어릴 때 사건과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게 각기 다 다르다라는 걸.
그럼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제가 인제 다 그래도 어쨌든 3 군데를 다 다니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저분들의 어릴 때 이런 아픈 것 때문에 아프다고 기억하는 저 신념, 믿음 때문에 저런 행위를 행동을 하시면서 이해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비난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그러잖아요. 진짜 "왜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막 하는데 그것 또한 다 있잖아요. 비난하는 거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몰라?' 비난하는 마음이 비난이 30 이거든요.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알아요. 나쁘게 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내가 나를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죄책감을 갖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또 어때요? 죄책감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맞는데 너는 잘못됐어.'라는 내가 맞아는 내가 똑똑해. 너는 다 틀려.'라는 자부심, 자부심도 175도 있고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아세요? 엄마한테 하는 거, 엄마한테. 엄마한테 여기서부터 비롯이 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내가 비난하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그쵸? 이해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에너지가 순간 싹 올라가죠. 찾을 건 찾아야 돼요. 어릴 때 사건은 찾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있어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의식 수치 외우시고요. 잠재의식에 명령하시고요. 네. 내일 6 시에 일요일이지만 다시 6 시에 또 만나 뵙고요. 네. 음성을 해지시켜 주시고요. 네.